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니요. 정말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 어디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당 지도부는 이게 70년 전에 친탁 반탁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그분들이야말로 70년 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동강이가 났어요. 그 현상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났느냐, 두동강이 났냐는 본질에 대한 문제. 여당 야당이 국회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이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의 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는 이게 70년 전에 친탁 반탁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70년 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민주주의의 70년 전 수준하고 지금의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70년 전은 더 타임즈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탄핵광장에서 지난 2년 전에 수백만의 촛불들이 켜져 있었을 때 세상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수백만이 나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폭력도 없이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진화했다는 것이죠. 지적 민주주의도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익숙한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80년, 87년에 신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시민들한테 했던 그런 것과 굉장히 익숙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김대중 총재가 야당 총재 시절에 그 생환기념일에 축하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편제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오정혜라는 영화 배우가 사회를 봤습니다. 야당 총재의 생환기념일에 오정혜라는 영화 배우가 사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김대중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가라. 산에 오르기가 힘든데 돌아가거나 내려가거나 길을 바꾸거나 하지 마라. 산에 오르면 수없이 많은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비유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에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개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국론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단계지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청와대 구중궁궐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니요. 정말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태를 이렇게 키우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인데, 완전히 지금 뭐 남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국민들이 이래서도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조국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걸로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서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 어디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통탄해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이 입시비리 얘기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 이거잖아요. 대입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 대통령께서 도대체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아니, 우리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유체이탈 화법 그렇게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조롱하더니 그거보다 몇 배 더 가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그리고 그 최고의 지금 끝장이자 절정이 지금 상황을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그 발언이 나온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지금 이 사태가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성 교수님. 지금 서초동하고 광화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광장 정치, 이 집회가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는 이제 이런 거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양쪽의 이제 의사라 주장을 좀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이제
검찰 개혁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의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의회 정치가 거의 실종됐거나 마비됐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여당, 야당이 국회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제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보다도 대의민주주의가 망가져서 의회 정치가 망가져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무한 책임은 집권당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부턴가 자유한국당이 저는 지금 당의 대표께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인지 몰라도 원내를 버려버리고 특히 패스트트랙 이후에 자꾸 그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장애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장애 정치라는 것은 독재체 때거나 아니면 어쩌면 정치를 좀 못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닌가라고도 저는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이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서초나 이번에 광화문 둘 다 어떤 많은 인원들이 오는 데 있어서 뭐 동원보기보다는 자발성이 제법 있고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광화문에 가면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 그 전에 이제 무슨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태극기 부대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귀돼야 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또 하나 더 나가서 극히 일부분이겠지만은 종교단체를 빙자해가지고 이 빨갱이 정권이다. 그래서 하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촛불혁명 때 이석기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주최 측에서 자제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꼭 양쪽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좀 편승하거나 어쩌면 조장했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제가 냉정하게 네.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양쪽 이제 저는 이 광장 정치 오래 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저는 고비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한테 바톤 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 전에 4.19라든가 60항쟁이라든가 바로 2, 3년 전에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바로 정권을 바꾼다든가 완결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양쪽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바톤 터치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쪽에 대통령 책임도 있겠지만 네, 정리 좀 지금 해주시죠. 양쪽 그 집회라는 게 광장 정치가 다시 원내로 들어오려면 야당과 여당이 바톤을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다면 현재의 광장 정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광장 정치는 있는데 광장 민주주의는 없는 거죠. 그 사뮤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60년대에 쓴 논문을 보면은 이제 정치 불안정이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참여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참여 폭발의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참여 폭발의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교수가 로버트 달 교수예요. 이 로버트 달 교수의 민주주의를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는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참여 속에서 책임 있는 참여와 더불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성숙한 민주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상대를 다 적으로 보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서로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상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를 지금 혼돈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동강이가 났어요. 그건 현상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났느냐, 두동강이 났냐는 본질에 대한 문제. 그것을 야기시켰었던 원인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가지고 이것이 국론 분열이냐 아니냐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